모든 준비는 다 끝냈어. 이제 실행할 날만 정하면 돼. 그럼 보험금은 우리 거야. 순애는 병실 침대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속삭임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곤두세웠지만 단어들이 파편처럼 끊어져 들렸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우리 거야라는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내 목숨을? 순애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했어요. 엄마, 주무세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꺼풀 사이로 살짝 보니 태호와 지연이 침대 곁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해 보였어요. 태호는 불안해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태호의 팔을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조용히 해. 깨면 곤란하다고. 지연의 날카로운 속삭임에 순애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더욱 구체적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요양원이라도 보내든지. 태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 알아? 요양원비는 더 비싸. 당신이 벌어서 감당할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아니라 7억짜리 보험금이야. 매일 10만 원씩 병원비 나가는 거 생각해봐.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지연의 차가운 계산에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할 거야? 태호가 체념한 듯 물었어요. 내일 의사한테 외출 허락받고 모레 바닷가로 나들이 간다고 하자. 효도 여행이라고 하면 의사도 좋아할 거야. 지연의 말에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레라니 이틀 후면 정말로 죽는다는 말인가요? 의사가 쉽게 허락할까? 태호가 걱정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케어하겠다고 약속하면 돼. 약도 시간 맞춰 먹이고 무리 안 시킨다고 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지연의 목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들키지 않을까? 태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안 들킨다고. 제발 걱정 좀 그만해. 완벽한 사고로 보일 거야.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의심 안 할 방법으로. 그럼 우리는 자유야. 지연의 대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비 부담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니요. 매일 10만 원, 1년에 3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나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짚고 겨우 일어났어요. 탁자 위에는 지연이 어제 가져다 준 수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원하게 드세요라며 웃었던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 뒤에 이런 무서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병원 주차장이 텅 비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몇 대의 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 차 중에 태호의 차도 있을 텐데 모레면 저 차 안에서 마지막을 맞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했어요. 창문에 손을 대니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마치 내 심장같이 차갑더군요. 태호는 어릴 때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를 잘 모셨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용돈을 챙겨주곤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 지연과 결혼한 후부터였나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쁘고 착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순애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푸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릎에 힘이 빠져 창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태호는 결국 지연의 말에 설득당한 모양이에요. 요양원이라도 보내려고 했던 걸 보면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네요. 7억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말이에요. 이 끔찍한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신고할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누가 믿어줄까요? 우리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라고 말하면 노인성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요. 딸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라면 믿어줄까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형제끼리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아침이 되고 태호와 지연이 의사를 찾아가겠죠. 어머니를 바다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꼭 외출 허락해주세요라며 애원할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의사는 그들의 효심에 감동해서 허락해줄지도 모르죠. 지연이 말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걸까요? 한적한 바닷가라고 했으니 물에 빠뜨릴 생각인가요? 아니면 추락사고로 위장할 생각일까요? 생각할수록 더욱 무서워졌어요.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모양이에요. 평소에는 안심이 되던 그 소리가 오늘은 무섭게 들렸어요. 혹시 태호와 지연이 간호사까지 매수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병원 직원 중에 공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매일 1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니요.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어요. 휘잉 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죽음의 전령 같았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어요. 모레면 정말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할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의 손에 의해서 돈 때문에 말이에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계산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1년에 3천만 원, 평생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 돈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가요? 내가 지금까지 태호를 위해 쓴 돈은 얼마인데요? 이 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내일 아침에 태호와 지연이 웃으며 인사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혜진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이야기라도 딸에게는 말해야겠어요. 혜진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전화하면 놀랄 테니 아침까지 기다려야겠죠.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덮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올 리 없지만 그래도 체력은 비축해야 했어요.
모레 닥칠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혜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 외출은 절대 안 됩니다. 담당 의사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태호의 팔을 꼬집으며 눈짓했어요.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신호였죠. 선생님,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모실게요. 엄마가 평생 바다를 못 보셨거든요.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어요. 혈압도 불안정하고 심장 상태도 좋지 않아요. 무리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저희가 모든 약을 챙겨가고 무리 안 시키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오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마치 정말로 효부인 것처럼 말이죠. 태호가 무릎을 꿇을 듯 절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발 하루만 허락해 주세요. 한참을 고민하던 의사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박 2일만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이 약들은 정확히 시간 맞춰드려야 하고 절대 무리시키면 안 됩니다. 병실로 돌아온 태호와 지연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순애는 그들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 바닷가로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태호가 환하게 웃었지만 순애는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바다 보시는 거네요. 지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순애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으로 녹음 어떻게 해요? 녹음요? 왜 갑자기요? 바닷가 소리 녹음해서 우리 딸한테 들려주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핸드폰을 들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녹음 앱 누르시고 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돼요. 순애는 몇 번 연습해보며 머릿속으로 외웠어요. 혹시 또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오후에 태호와 지연이 다시 왔을 때 순애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 갈 수 있어. 복도로 나온 순애는 조용히 발걸음을 죽이며 병실 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내일 해야 하나? 아직도 무서워.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연하지. 더 늦으면 완쾌돼서 퇴원하게 돼. 그럼 기회가 없어져. 이때다. 순애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지만 어디가 녹음 버튼인지 헷갈렸습니다. 아, 어디였지? 당황하며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들키지 않을까? 태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순애는 필사적으로 빨간 버튼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드디어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는데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이미 대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 늦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녹음을 멈췄어요. 중요한 증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나왔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응, 다녀왔어. 병실로 돌아온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신 차려, 순애야.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평소와 같은 시간에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혜진도 이 음모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가씨. 왔어요? 지연이 일어서며 혜진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가씨, 내일은 오실 필요 없어요.
태호 씨랑 제가 어머니 모시고 바닷가로 나들이 갈 예정이거든요. 정말요? 엄마 좋겠네.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순애는 혜진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좋겠다. 엄마, 오랜만에 바다 보시는 거네요. 혜진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어요. 순애는 혜진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착한 딸이 내일이면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정말 내일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응, 어차피 없을 텐데 뭐하러 와요? 모레 저녁에나 돌아올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엄마 재밌게 다녀오세요. 혜진이 밝게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혜진이 나간 후 순애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 생각해봤는데 내일 안 갈래. 태호와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엄마? 태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날씨도 춥고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 다음에 따뜻해지면 가자.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예약도 다 했고 의사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는데요. 예약은 취소하면 되고 의사한테도 다시 말하면 되잖아. 순애가 맞섰어요. 엄마, 이번에 가고 봄에 또 가면 되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요. 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바다가 도망가나? 순애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해서 그래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가고 싶어. 몸이 영 안 좋아. 순애가 고집을 부렸어요. 태호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위기였어요. 엄마, 그럼 가서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어때요? 태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아세요? 한 번만 믿고 가주세요. 지연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순애가 다시 말하자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허락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도 면목이 없고요. 두 사람의 압박에 순애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안 가고 싶어. 순애가 마지막으로 저항해봤지만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은 피곤하시니까 좀 쉬세요. 태호와 지연이 나간 후 순애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직접 거부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음도 실패하고 거부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애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말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 달을 내일 밤에도 볼 수 있을까요? 순애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순애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예쁘게 하고 가시라고 사왔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혜진이 파란색 쇼핑백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연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온 걸까요? 하지만 혜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진아, 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순애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래서 더 일찍 왔어요. 오빠랑 새언니 오기 전에 이거 드리고 가려고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하늘색 실크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순애가 감탄하며 스카프를 만져봤어요. 바닷가 가시는데 이거 하시면 정말 우아하실 거예요.
혜진이 스카프를 순애의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줬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순애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스카프를 과연 내일 이후에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좀 불안한 얘기를 들었어. 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얘기요? 내 오빠하고 올케가 복도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 무슨 계획이요?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험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험금요? 아, 엄마 보험금 얘기인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혜진은 여전히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했어. 목소리가. 엄마,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혜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와 지연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순애는 혜진을 보자 갑자기 번뜩이는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아, 우리 서로 통화 상태로 해놓자. 네. 통화 상태요? 혜진이 의아해했어요. 응, 차 안에서의 상황을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면 다행이지만 왠지 정말 너무 불안하구나. 순애의 절박한 목소리에 혜진이 당황했어요. 혜진아, 절대 전화 끊지 말고 계속 들어봐줘. 제발. 순애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인지. 병실 문이 열리며 태호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왜 여기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태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찍 왔어요. 엄마 예쁘게 하고 가시라고 스카프 사왔거든요. 혜진이 재빨리 순애와 자신의 핸드폰을 통화 연결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지연이 스카프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예쁘네요. 그런데 이제 가봐요. 우리 출발해야 해. 태호도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맞아, 지금도 살짝 늦었어. 이제 출발해야 해. 혜진이 순애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의 부탁대로 계속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지연이 순애의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순애는 혜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태호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타세요. 순애는 휠체어에 앉으며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혜진과의 통화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태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바다 보시는 거죠?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그래. 가방 속에서 혜진이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태호의 차를 봤을 때 순애는 온몸이 오싹했어요. 태호가 순애를 뒷좌석에 태우고 지연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자, 출발. 태호가 시동을 걸며 환하게 웃었어요. 차가 병원을 빠져나가며 지연이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순애는 그 음료수를 보며 의심스러웠어요. 혜진이 듣고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야? 무슨 음료수지? 비타민 음료예요. 어머니 몸에 좋은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아. 순애는 계속 거절했지만 태호와 지연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 쓴맛이 나네. 순애가 말했어요. 비타민이라서 그래요. 몸에 좋은 거예요. 지연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몇 분 후 순애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뭔가 이상해.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호가 룸미러로 순애를 확인하더니 지연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세요. 순애는 저항하려 했지만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혜진아, 듣고 있지. 순애가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잠든 것 같아? 태호의 물음에 지연이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응, 완전히 잠들었어. 이제 계획대로 하면 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효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면제 양은 괜찮지?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적당히 깊이 잠들 정도로만.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둣가로 가자. 한편 집에서 혜진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쓴맛, 수면제라는 단어까지. 혜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엄마의 걱정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정말.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더 늦기 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7억이 우리 손에 들어와. 지연이 뒤를 돌아보며 깊이 잠든 순애를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평소 같으면 제한 속도를 지키던 그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말 안 깰까? 태호가 룸미러로 순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걱정 마. 수면제를 얼마나 넣었는데. 적어도 2시간은 깨지 않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할까?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 당연히 완벽하지. 졸음운전 사고로 보일 거야. 피곤한 운전자가 어머니 모시고 가다가 실수한 거로. 지연이 차갑게 계산된 계획을 설명했어요. 브레이크는 석호리 부둣가 도착하기 직전에 조작할 거야. 그때까지는 정상으로 두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면 브레이크 흔적도 다 사라질 거고. 한편 집에 있던 혜진은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오빠와 올케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수면제, 브레이크 조작, 석호리 부둣가. 모든 단어가 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도착까지 얼마나 걸려? 1시간 정도. 석호리 옛날 부둣가니까 아무도 없을 거야. 지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후 2시쯤 도착하겠네. 맞아, 완벽한 시간이야. 혜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2죠? 저희 엄마가 위험해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차에 태우고 석호리 부둣가로 가고 있어요. 혜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경찰관의 톤도 진지해졌습니다. 석호리 부둣가요? 차량 번호를 아세요? 혜진이 차량 번호를 알려주자 경찰관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셨나요? 통화로 들었는데 이제 끊어졌어요. 제발 엄마 핸드폰 위치 추적해 주세요. 핸드폰 위치 추적 요청하겠습니다.
신고자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도 지금 차 몰고 뒤쫓고 있어요. 석호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진이 급히 차 키를 잡으며 말했어요. 위험하니까 직접 추격하지 마시고. 안 돼요. 엄마가 위험해요. 저도 갈게요. 혜진이 전화를 끊고 차에 뛰어 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자책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하셨는데 내가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걸. 차 안에서는 태우와 지연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지? 바보야, 그래서 한적한 석호리를 고른 거잖아. 게다가 평일 오후에 누가 그런 곳에 가겠어? 지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고 난 후에는 당연히 119 신고하고 울면서 구조 요청하는 거지. 우리도 물에 빠질 뻔했다고 하고. 지연의 치밀한 계획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회사 조사는 문제없어. 졸음운전 사고로 결론 날 거야. 피곤한 운전자, 만성질환 있는 승객, 한적한 도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잖아. 지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엄마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불안하다고 했는데 단순한 노인의 걱정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여보, 정말 후회 안 해? 태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뭘? 우리 엄마잖아. 그래도 또 시작이야?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키워주신 분인데 키워준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부모 노릇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생할 차례라고. 지연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혜진은 더 빨리 달리고 싶었지만 안전 운전을 해야 했어요. 사고라도 나면 엄마를 구할 수 없으니까요. 제발 제때 도착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가고. 지연의 말에 태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맞아.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 순애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이기도 했지만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어요. 완전히 잠들었네.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현재 동해 고속도로를 지나 석호리 방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도 출동했으니 안전 운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혜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낼게. 혜진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네. 태호가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지연이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착하면 어머니 깨울 거야? 아니야, 잠든 상태로 하는 게 나아. 덜 고통스러울 거야. 지연의 말에 태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흔들리지 마. 혜진은 석호리 이정표를 보며 마음이 급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하셨는데 내가 더 세심하게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기 보여. 바다가. 태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곧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섬뜩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준비됐지? 지연이 태호를 보며 말했어요. 태호는 깊게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석호리 부둣가 방향 표지판을 보며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엄마, 꼭 무사하셔야 해. 제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더 빨리 와주세요. 갑자기 순애가 뒤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지연이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깨는 건 아니지? 수면제가 좀 약해졌나? 부둣가까지 얼마나 남았어? 태호가 초조해했어요. 10분 정도. 서둘러야겠어. 혜진은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걸 보며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깨고 있어. 빨리 해야 돼. 태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순애가 뒤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수면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추가로 먹여야겠어. 또 먹이면 위험하지 않아? 태호가 걱정했어요. 지금 깨면 더 위험해. 지연이 순애의 입에 또 다른 알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순애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어요. 한편 혜진은 석호리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혜진 씨, 경찰입니다. 현재 위치가 석호리 입구 3km 지점이에요. 저희도 10분 내로 도착 예정입니다. 10분이요? 너무 늦어요. 수면제 약효가 2시간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쯤이면 엄마가 깨고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 울먹였어요. 진정하세요.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로 정확한 위치 파악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위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혜진이 전화를 끊고 더욱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위험한 수치를 가리켰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하셨는데 내가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순애가 또다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디? 흐릿한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몸을 뒤척이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당황하며 태호를 쳤어요. 빨리 도착해야 돼. 완전히 깨면 곤란해.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고 있잖아. 태호가 핸들을 꽉 쥐며 속도를 높였어요. 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타이어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부둣가 보여. 멀리 낡은 부둣가가 보였어요. 녹슨 철제 구조물과 썩은 나무 기둥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완벽해. 아무도 없어. 지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석호리 마을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부둣가까지는 아직 몇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어요.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다. 태호가 부둣가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만 넓게 펼쳐져 있고 갈매기들이 울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서 하면 되겠어? 완벽해. 물도 깊고 절벽도 있고. 지연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어떻게 조작할 거야? 간단해. 브레이크 라인만 끊으면 돼. 공구 가져왔어. 순애가 뒷좌석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내가 어디에? 순애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며 순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어. 빨리 하자. 혜진은 부둣가를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태호의 차가 보였어요. 저기 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멀었어요. 차를 더 빨리 몰아야 했습니다. 태호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를 끊어야 하지? 거기 보이는 검은 호스 말이야. 그거 끊으면 브레이크가 안 먹힐 거야. 지연이 지시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 맞아? 태호가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빨리 해. 지연이 다그쳤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구를 들었어요. 순애가 혜진아 하며 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무의식 중에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조급해졌어요. 빨리, 정말 깨고 있어. 혜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오빠와 올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호가 차 밑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있구나. 혜진은 재빨리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현장 근처에 도착했어요. 오빠가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있어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곧 도착합니다. 위치 추적으로 정확한 곳 파악했으니까요. 태호가 드디어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어요. 됐어. 이제 브레이크가 안 먹힐 거야. 지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절벽 끝까지 밀고 가자. 두 사람이 차 뒤로 가서 밀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 조금만 밀어도 쉽게 굴러갔습니다. 순애는 차 안에서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몸을 뒤척였지만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지연이 차를 밀며 말했어요. 정말 끝이야. 태호도 힘을 주어 차를 밀었습니다. 차가 절벽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순애가 차 안에서 점점 더 많이 움직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직 시야가 흐릿했어요. 차가 절벽을 향해 굴러가다가 갑자기 큰 돌부리에 걸려 멈췄어요.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왜 안 가지? 지연도 짜증을 냈어요. 차가 돌에 걸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돌이 걸렸어. 비켜내야겠어. 태호가 돌을 치우려 했지만 너무 컸어요. 빨리 해. 어머님이 완전히 깨기 전에 끝내야 해. 지연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순애의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직 거리가 있어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호와 지연이 돌을 치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이 돌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태호도 땀을 흘리며 돌과 씨름했어요. 순애가 차 안에서 태호야, 지연아 하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초조해졌어요. 정말 깨고 있어. 어떡하지? 혜진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경찰도 곧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과연 제때 올 수 있을까요? 순애의 목숨이 달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을 더 세게 밀어봐. 지연이 소리쳤어요. 차와 함께 밀면 넘어갈지도 몰라. 태호도 동의하며 다시 차 뒤로 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도였어요. 자, 이제 밀기만 하면 돼. 태호와 지연이 차 뒤에서 온 힘을 다해 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차 안에서 태호야, 지연아, 너희가 정말 미쳤구나.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수면제 영향으로 어지럽긴 했지만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차를 밀자 돌을 넘어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큰 돌부리에 앞바퀴가 걸리며 멈췄습니다. 또 돌이야. 지연이 짜증을 냈어요. 이 돌만 치우면 절벽까지 10m야. 빨리 하자. 태호가 돌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지연도 함께 돌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돌 치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차 안에서 경적을 찾아 힘껏 눌렀습니다. 빵빵빵.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며 소음을 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차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태호와 지연이 돌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엄마를 구해내려고 했어요. 발걸음을 죽이며 뒷문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저예요. 혜진이에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순애에게 말을 걸었어요. 순애가 뒤를 돌아보며 안도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다행이야. 이 문이 잠겨 있어. 혜진이 문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안 열려. 혜진이 당황했어요. 순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내가 안에서 더 세게 밀어볼게.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운전석으로 가서 문 열어봐. 순애가 혜진에게 지시했어요. 동시에 자신도 뒷좌석에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심장이 아파왔어요. 심장이.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몸으로는 이런 충격과 스트레스가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 해. 그때 태호가 뒤쪽에서 혜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혜진이 차 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태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오빠, 정말 엄마를 죽이려는 거야? 혜진이 분노하며 계속 문을 열려고 했어요. 순애도 차 안에서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포기하지 마. 엄마도. 하악. 계속 해볼게. 지연이 달려와서 혜진을 잡아당겼어요. 왜 자꾸 방해해? 혜진과 지연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엄마가 숨을 헐떡이는 걸 보고 더욱 절박해졌어요. 엄마, 심장 괜찮으세요? 혜진이 엄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악착같이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엄마 기다리세요. 태호도 혜진을 말리려 했어요. 혜진아,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차 안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혜진아,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혜진이 몸싸움을 하면서도 운전석 쪽으로 돌아갔어요.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의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순애도 숨을 고르며 뒤에서 손을 뻗어 도우려 했어요. 잠금 해제 버튼이 어디 있지? 혜진이 운전석에서 찾고 있을 때 순애가 힘겹게 말했어요. 중앙 콘솔 쪽. 말하기도 숨이 찼지만 딸을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혜진이 격려했어요. 순애는 심장이 아프고 숨이 가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볼게. 기어서라도. 태호가 혜진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했어요. 그만해. 차에서 떨어져.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혜진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차 안에서 힘겹게 소리쳤어요. 나도. 내 딸. 건드리지 마. 엄마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포기해. 혜진이 더욱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어요. 순애는 그런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엄마가 더 힘낼게.
순애가 다시 경적을 연달아 눌렀어요. 빵빵빵빵. 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심장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태호가 혜진을 세게 밀면서 혜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무릎이 부딪히고 발목이 꺾였어요. 아, 혜진이 아픔에 신음했어요. 순애는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더욱 아팠습니다. 태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야? 동생까지 다치게 하고 가슴을 움켜쥐며 분노했어요. 엄마, 아파도 포기하지 마세요. 혜진이 다친 다리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순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악착같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순애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힘을 냈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절대. 차 문을 발로 찼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아팠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혜진이 다친 다리를 끌며 다시 차 문에 달려들었어요. 엄마 아픈 거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절대 안 포기해요. 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당겼습니다. 그때 차 밑에 돌이 태호와 지연이 계속 건드린 탓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돌이 흔들려. 태호가 놀랐습니다. 돌이 부서지면서 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혜진이 다친 다리로 기어가며 소리쳤어요. 순애도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심장 아파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차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절벽까지는 거리가 있었어요. 순애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혜진아, 엄마, 아직 포기 안 했어.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가슴을 누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혜진아, 저 소리 들려? 사이렌 소리야. 혜진도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경찰이 와요. 조금만 더 버텨요. 엄마가 아픈 걸 보고 더욱 절망적으로 차 문을 당겼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순애는 심장이 아프고 숨이 가빴지만 마지막 힘을 내어 소리쳤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딸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자신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차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 절벽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픈 순애와 다친 혜진의 필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다. 모든 차량 정지. 확성기 소리가 부둣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돌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절벽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 이제 정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떡해. 너무 빨라. 태호가 차를 따라 뛰며 절규했어요. 지연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상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 버렸어요. 순애는 차 안에서 심장이 아팠지만 필사적으로 문을 당겼습니다. 열려라. 제발. 차가 점점 빨라지는 걸 느끼며 공포에 떨었어요. 절벽까지 이제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다친 다리로 차를 따라 기어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경찰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부둣가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운전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판단했습니다. 저 차를 막아야 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이야. 경찰관이 소리치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경찰차가 엔진을 최대한 가속하며
순애가 탄 승용차와 절벽 사이로 돌진했어요. 타이밍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두 차 모두 바다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순애의 차는 이미 절벽 끝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어요. 속도가 붙어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순애가 절망하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경찰차가 순애의 차 바로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어요. 순애의 차가 경찰차 옆면에 부딪히면서 드디어 멈췄습니다. 절벽 끝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상자 확인. 빨리.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순애는 차 안에서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심장이 아팠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관이 차 문을 열고 순애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심장이 좀 아프긴 하지만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호, 박지연, 당신들을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어요. 태호와 지연은 아직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어요. 니들이 뭔데? 내 엄마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태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태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태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그를 제압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로 무너졌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7억이 다 날아갔어. 꿈에 그리던 보험금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지연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혜진이 다친 다리를 끌며 엄마가 있는 차로 기어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순애를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을 차에서 조심스럽게 옮겨드리겠습니다.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순애를 안전하게 구조했어요. 심장이 아픈 상태라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심장이 좀 아프거든요. 혜진도 다친 무릎과 발목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구급대원이 혜진의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수갑을 찬 채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엄마.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태호야. 순애가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 충격이 컸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지연이가 계속. 태호가 변명처럼 중얼거렸지만 자신도 한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끝났어.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7억 때문에 가족을 버린 대가였어요. 경찰관이 순애와 혜진에게 말했어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나중에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순애와 혜진을 태우려 했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이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순애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려 했지만 혜진이 막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죠. 딸의 따뜻한 말에 순애는 또 눈물이 났어요. 태호가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였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컸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몇 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 씨의 신고와 위치 추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부둣가에는 경찰차 여러 대와 구급차, 그리고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선 2대의 차가 남아 있었어요. 아까까지 죽음의 위기였던 곳이 이제는 안전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구급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오빠와 올케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혜진이 중얼거렸어요. 순애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혜진아. 내가 구해줘서 살았어.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애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악몽은 완전히 끝났어요. 순애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혜진이 침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혜진아, 우리 정말 살았구나. 순애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오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심장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어요. 충격으로 일시적 부담이 갔던 거라 약물 치료하면 회복될 겁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태호와 박지연은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 기소될 예정이래요. 담당 형사가 병실을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흔적과 혜진 씨의 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지연이도 마찬가지고.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자책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다니. 이해할 수 없어. 혜진이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빠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더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배신한 건 오빠잖아요. 며칠 후 법원에서 태호와 지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호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혜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행히 엄마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 사기 시도가 발각되면서 오히려 순애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실망감이 컸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하다니. 엄마 잘못 절대 아니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와 올케가 탐욕에 눈이 먼 거예요. 엄마는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저도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다르잖아요. 일주일 후 순애는 퇴원해서 혜진의 집으로 갔어요. 혜진이 엄마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작지만 포근한 방이었어요. 태호 집은 어떻게 됐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래요. 박지연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혜진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혜진이 준 차를 마셨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감옥에서 고생할 텐데. 미움과 연민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평생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혜진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며칠 후 순애는 혜진과 함께 마트에 갔어요.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그냥 우리 딸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순애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순애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혜진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네. 저녁 무렵 혜진이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엄마,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순애는 딸이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혜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 앞으로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바다 구경도 가고요. 이번엔 안전하게요. 순애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순애는 혜진이 선물한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스카프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딸의 사랑으로 되살아난 순애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1년 후 지연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태호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박지연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김태호는 소극적으로 동조했으나 실제 어머니를 해치려 할 때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박지연이 항소한다고 하네요. 혜진이 말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애와 혜진은 작은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애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혜진은 엄마를 모시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이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 갈까요? 혜진이 제안했어요. 좋지. 우리 딸이 사준 스카프도 하고 가야겠네. 순애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스카프는 이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